10월 21일 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장 초반이 더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3,893선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는 수급적인 특징이 코스피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점 찍고 나서 개인의 팔자세가 확대가 되면서 장중에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화되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역시나 대형주에서 나와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해외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올라만 가죠.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음봉의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장 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업자이죠. 김범수 창업자가 SM 시세 조정 관련 의혹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주의 상승세, 양봉의 흐름을 띠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 이 조선, 원자재, 그 원전 섹터는 여전히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도 강한 흐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 A컷에서는 원전 관련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 봤을 때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중에 이 한국전력이 가장 좀 빛나는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JP모건에서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중 확대의 의견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6,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구조적인 실적 성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 예상 BPS라고 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56,000원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조 넘어갈 것으로 JP모건에서는 예상했고 내년 7조 한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2027년도에는 11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순이익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거시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유리하게 한국전력 조건으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1% 떨어지게 됐을 때 순이익이 5% 오를 것이다라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이슈는 있어도 이제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25bp 내려갔을 때 순이익이 3%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원화 강세가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어쨌든 이제 10원 강세였을 때 순이익이 3%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전력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글로벌 원전은 하나의 대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전 가동률 85% 유지 이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거의 90% 가깝게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년 세월 3, 4호기에 대한 가동 예정 이 이벤트도 있고 원전 비중이 50%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이슈도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하는데. 그런데 JP모건에서는 요금이 동결되더라도 충분히 이 한국전력에게는 수익 구조가 맞아떨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2027년까지 부채 비율 200% 이하는 목표거든요. 그런데 유리한 거시적인 환경, 일본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오르면 이익 구조는 개선되니까 좋은 건데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순이익이 7% 증가할 것이다라는 데이터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좀 파악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놓은 증권사가 있었고 이 원자력 관련에 대해서 꽤 긴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사가 있었는데 바로 LS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매수 그리고 5만 5천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4조, 거의 5조 가깝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요금 체계에 대한 흐름들 현행 유지했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027년까지 누적으로 영업 적자, 한국전력은 영업 적자가 좀 심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근데 해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원재료 그러니까 유가 하락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한전 채권 이런 부분을 조금 발행을 위해서 좀 빗장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에 그런 게 일정 부분 만료가 되긴 해도 그 이전까지는 채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부각돼서 일단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원전주의 성장 모멘텀을 장착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KB증권은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외치는가 했는데 중립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투자 의견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인은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LS증권과 다소 다른 시각이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료비가 낮아진 거는 괜찮은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12월 정도이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날 텐데 그게 기업 가치를 정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LS증권은 원전으로 본 거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올라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오를 가능성, 주가 상승 촉매는 여기 있다라고 본 듯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 유틸리티 관련주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대표적인 원전주이다. 이것이 부각되는 최근의 흐름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멘텀은 상당합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전 가동될 때 정비, 수주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국내에는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막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시장인데 글로벌 원전 확대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로소 K원전이 빛을 발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은 글로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 K 투자자들에게는 원전 투자는 근본적, 구조적 모멘텀에 직면했다라는 게 오늘 앵커 브리핑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한전기술 목표 주가 13만 원, 그런데 한전 KPS 목표 주가가 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전주 한전기술과 한전 KPS인데 또 둘의 시각이 다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설계 강자라고 얘기하면서 연간 영업 실적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급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건 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을 했고 글로벌리 중장기적으로 원전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대표적인 원전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KPS도 비슷한데 긍정적인데 목표 주가를 내린 흐름이 있으니 한전기술에 비해서는 원전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전 정비에서 해체까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원전 방향성은 유효해도
한정 기술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으니까 이 둘의 차이는 좀 아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기존 72,000원이었는데 65,000원으로 낮췄다라는 점, 대표 원전주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K원전 기술과 설계, 조달, 시공이라는 EPC 경험 때문에 미국 협력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유럽과 중동 쪽에서도 우리가 원전 수출에 대한 그런 기술 경험, 이런 레코드를 쌓고 있는 핵심 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원전 해제 시장, 이런 부분도 전망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우리와는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원전주가 더 부각되는 건 AI가 만든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AI 인프라 확장되면서 SMR 수요가 폭증이 됩니다.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건설 시기도 좀 짧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30년 SMR 상용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IT와 원전이 결합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다라는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패, 코앞에 와 닿아 있는데 지금 핵 연료 재사용 처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원전 시장의 진출 본격화 기대감 무르익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A컷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현재 시간 한 2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고점을 경신해낸 이후에 상승폭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 3,893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이내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5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어제 리포트를 통해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 시티그룹 측에서는 64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3,8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9월 25일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처음으로 연고점을 돌파해낸 거고요. 오늘 일중 고점 882포인트를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은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87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4원 넘게 오르면서 오늘 1,425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코스피로 돌아온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68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2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어제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과 기관 2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37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잡혀 있죠.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관세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25%에서 이 일본과 또 유럽과 마찬가지로 15%로 내려잡을 것으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라던가 핵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전주들 한정기술의 경우에는 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LS증권에서 기존의 목표가 13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 IM증권 측에서도 이 미국의 원자력 확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8%대 강세, 우진엔텍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카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영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세 조작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현재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SMCNC의 경우에는 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5%대 강세, 카카오페이 3%대 오름세, 카카오뱅크도 1.7%대, SM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그래도 시세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의 시세가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신고가 경신과 함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하락권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슈퍼랠리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중장기 전망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는 증권원 안팎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인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돋보인다라는 의견인데요.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범국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증권사의 대규모화에 따른 실적 유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꼽았고요. 주주 환원이 또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주의 중장기적인 멀티플 상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밸류에이션 고점에 달했다라는 평가 섣부르다라고 봤고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IT 기업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의 주주 환원 확대 분위기, 또 당분간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증권주 전반적으로 주가는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석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증권주 함께 시세 체크해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낙폭 좀 큽니다. 5% 가까운 내림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증권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키움증권이 2%대 조정, 메리츠 금융지주도 1% 넘게 조정 받아가고 있고요. 이 밖에 유안타증권, 한국금융지주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가 있는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LG 이노텍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부품주 쪽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제 애플의 경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이폰 17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대규모 아이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교체 수요 열풍이 촉발됐다라는 헤드라인 제시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신형 아이폰 17의 판매가 미국과 중국에서 전작 대비 무려 14%나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미국의 에버코어에서 애플을 추천 목록에 포함시켰고요. 이는 지난 3월에 제외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금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프캐피탈에서도 2027년까지는 아이폰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애플의 투자 의견 올려잡으면서 매수를 올려잡으면서 목표가 역시 226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애플 관련주들, 특히 부품주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파이nem텍의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썼다가 현재는 3%대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50주 신고가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오름세, 하이비전 시스템이 1%대 강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BH가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차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주 분위기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 회의가 9일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이 그야말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크게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조선과 자동차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한 1,500억 달러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가 경주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도 현재 품목 관세가 15%로 인하될 수 있다라는 방안이 나오는 하부인분이 경주 에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주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모아봤는데요.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아웃펄폼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6년 어닝 방향성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이 관세가 15%로 인하될 경우에는 어닝 성장으로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내놨고요. 28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도 33만 원까지 목표 주가 가장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를 기점으로 성장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대신증권에서는 관세 15%가 연간 2.4조의 증액 효과가 있다면서 관세가 하향 조정된다면 앞으로 목표 주가도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분위기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현대차가 4%대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VMC홀딩스도 4% 가까운 탄력이네요. 기아와 KG 모빌리티, KR모터스 1% 안팎의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넥스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이상 상승세고요. 장중에 고가 6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넥스틴 흐름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넥스틴을 제가 오늘 선정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올랐다가 다 마이너스로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넥스틴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를 그래도 뭐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시세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상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넥스틴을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어떤 고점에서 밀리는 흐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신규로 장비주들을 접근을 하려는 분들은 사실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잘못 들어가면 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밀리는 것은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밀리면서 떨어지는 부분도 뭐 연동돼 있고 한 11시서부터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종목이 2배가 더 넘는 상황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곳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도 중간중간에 좀 앉아서 쉬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 뭐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장중 하락분 내일 좀 만회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넥스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전공정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손 안에 들 정도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은 거의 없는 편인데 대부분 후공정 쪽이죠. 미국의 이제 KLA, 그다음에 캠텍, 그다음에 넥스틴인데 KLA가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넥스틴 소개할 때 가장 강조를 해드리는 게 왜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설치됐던 캠텍과 온투 장비를 빼고 넥스틴에 HBM 검사 장비를 넣는가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넥스틴이 삼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인텔, 요 이제 전 세계 탑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가 이제 샘플을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테스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전망을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엔비디아의 이제 퀄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전 세계 HBM 1위인 하이닉스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서 퀄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그냥 퀄 테스트라는 것은 그 장비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할 이유는 이미 하이닉스에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모두 넥스틴이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재료 없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이 공시라기보다는 이제 넥스틴의 어떤 언론 보도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넥스틴은 매출의 80%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중국 우시에 이제 그 장비 공장을 건설해서 올해 이제 지금이죠. 10월 달 말 정도에 완공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 부분도 이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어떤 수급에 이렇게 특이점이 있는데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타이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 수급이 9월달 초순서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잘 들어오면서 일단은 넥스틴의 주가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이 혼자 산다라고 해서 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 차트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가 이틀 연속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 이제 뭐 하이닉스에서 검증받은 어떤 그 HBM 검사 장비를 삼성, 인텔, 마이크론에서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퀄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기관 혼자 매수해서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수급이 바뀌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틴 수급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안에서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요. 오늘 자동차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그 기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시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대차, 기아차, 이제 자동차 두 완성차 대장주들이 지금 오늘 상승분을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윗방에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너무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렇지만 않은 부분도 사실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분위기는 계속 살려나가면 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펙에서 그 정상회의에서 지금 현재 25%가 부과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기사의 타이틀이 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언제 낮아지냐, 25% 유지하냐, 낮아질 수도 있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나쁜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가장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면 그냥 아예 나쁘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주가가 거기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나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뭐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적 관세가 2.5에서 15%로 높아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게 15%를 바뀐다고 하더라도 0%에서 15%로 늘어나는 거죠. 이제 FTA의 이제 무관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면 미국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일본이랑 유럽 자동차들이 이제 올라가는 관세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올라가는 관세가 훨씬 더 큽니다. 숫자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 일본 2.5에서 15로 올라갔죠. 그럼 12.5가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0에서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큰 개선 효과는 사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물론 현대 기아 자동차가 1년에 관세 부담이 25%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8조 원이 이제 관세 부담으로 될 것이다라는 뭐 분석 전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서 이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3분기 전망이 그렇게 좀 밝지만 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은 44조 8천억으로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5.6% 감소할 것이다. 2조 3,200원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기업은 사실 판매를 하면 할수록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9월 달에 현대자동차 미국 그 판매 관련 기사나 분석 자료들 보시면 굉장히 호평을 내놨어요. 역대 최고치, 3분기 역대 최고치 미국 판매량 갱신,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 타이틀이 많이 나왔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제 현대기아차 9월 미국 판매가 이제 두 자릿수 늘어나면서 3분기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끊기기 전에 살려고 이제 풀인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리 밀어 넣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뭐 판매 대수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현대자동차 판매 대수는 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3만 달러 중반 정도 자동차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씩을 깎아줬어요. 신형은 일단은 깎아주고 26년도형은 깎아주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25년도형은 페이백을 해줬습니다. 현금으로 7,500달러인가를 내줬어요. 일부러 차를 사면. 자동차 3만 달러, 4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어떤 뭐 9,000달러, 7,000달러 정도를 할인을 해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사실 뭐 손실을 보고 팔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다가 바로 이러한 근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자동차 쪽으로 쏠리기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까지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포착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LTC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시가총액이 1,000억 후반대, 이제 1,700억 정도 되는 개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데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자리도 좋고 해서 오늘은 위에서 좀 약간 여타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LTC를 보실 때는 세 개를 보셔야 돼요. LTC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LTCAM, 그다음에 LSE 세 개 종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과거 무진전제였던 LSE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처리를 했죠. 자진 처리를 했다라기보다는 상장 예비 심사 들어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LTC 쪽에서 이제 자회사 LTC LSE 있죠. 과거 무진전자 상장 처리를 했는데 네. 이건 뭐 상당히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뭐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LTC나 LSE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졌다는 부분은 일단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단점, 그 다음에 주주 입장으로서는 뭐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TCAM 같은 경우는 일단 고선택 비인산 하이닉스랑 매출이 증가세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고선택 비인산은 무엇이냐면 이제 낸드를 이제 굉장히 많이 쌓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특정 단을 이제 시가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솔브레인이랑 V8 낸드 이제 8세대 낸드에서는 지금 솔브레인이랑 굉장히 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솔브레인이 좀 많죠. 한 8대2 정도로. 근데 V9으로 갔을 때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다. LTC 쪽이 그러니까 LTC 정확히 LTC AM 쪽이 조금 더 어떤 그 비중을 많이 갖고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 자료인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E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과거에 무진전자예요. 하이닉스의 세정을 독점으로 장비를 납품했던 기업인데 하이닉스에서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 갖고 문제가 있어서 팽 당했다가 LTC가 인수를 해서 지금 다시 하이닉스와 좀 거래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 하이닉스 세정 장비 독점 납품하면서 1년에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던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는 그래도 하이닉스의 관계가 다시 터졌다는 부분들. 일단 D램이나 HBM, TSV 세정 장비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큰 경쟁 기업은 없는 상황이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그러면 뭐 실적은 어느 정도인데 올해 일단 시장에서는 3,100억 매출, 영업이익 330억 전망하고 있는데 부채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시가총액 1,700억은 좀 많이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차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차트에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걸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LTC의 월봉 차트입니다. 일단 지금 한 10년 정도까지의 차트를 봤을 때 9년 정도 차트 봤을 때 15,000원에다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1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15,000원 위쪽으로 돌파를 한 후에 지금 현재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과거의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때문에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빨간색 선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 위쪽 방향 상당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기술적 분석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있고 오늘 밀리는 거는 뭐 시장 영향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실적적인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일단 좀 소외돼 있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17,000원 깨졌죠. 한번 뭐 접근하기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반도체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LTC 공부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조치를 공식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국무부에 이어 미국 정부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제이미슨 크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위협적 시도는 미국이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어 대표는 우리는 기업을 보호하고 동맹국이 미국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중국의 조치가 오히려 한미 조선 협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USTR은 이번 제재를 글로벌 공급망 통제와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한화필리조선소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대중조선업 조사에 협조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6일 중국의 행위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강압 행태의 또 다른 사례라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를 미중 간 조선, 해운 분야 통상 갈등의 확산 조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홈런을 쏘아올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막 네. 3,89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면서 3,900 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네. 그러다가 지금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도의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냥 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숨고르기 한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예상됐던 반응이어서. 네네. 숨고르기 한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뭐 한 타이밍 더 올라갈 차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한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자금이 좀 순환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효과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넘어가고 뭐 삼성전자 10만 원을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열광할 때 좀 조정을 주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이제 저항 앞이면 한번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때 조정을 잘 안 주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부터 해가지고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줄였다가 추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섹터들, 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로봇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에 알려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도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죠.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에서 이런 섹터들로 좀 순환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쉬었던 섹터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뭐 방산도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섹터들 준비했으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금을 또 다시 한번 순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선 파트너님은 늘 제가 질문하면은 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네. 앞으로의 큰 추세만 보면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코스피 5천 시대 이번에 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뭡니까 오늘은? 네, 그동안 또 많이 쉰 업종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하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요? 네. 네. 조선주는 또 오늘도 강하네요. 네, 볼만한 타이밍이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했는데 오후장 될수록 다른 섹터들은 좀 쉬고 있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조선주는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지난주에 방산 말씀드리고 조방원 중에서 원전은 최근에 한 번 더 두산엘러비티가 움직였는데 이제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쉬고 있다 보니까 언제 움직이냐. 나 이거 들고 있는데 왜 내가 사면 또 안 올라가냐 하시는 분들 많이 네. 있으셨을 텐데 이제 슬슬 타이밍이 오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오늘 또 시장에서 네, 환호까지 오늘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뭐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방산처럼. 네. 조방원의 그 핵심이 맨 앞에 들어가는 조선 아니겠습니까?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주제 강화한다. 뭐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어차피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2차 전지랑 말씀드리면서 유럽은 정말 친환경의 진심이다. 오죽하면 기후협약의 장소가 항상 파리 기후협약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은 계속 진심이었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진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가가 트럼프의 전략대로 쓱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그러냐? 빅테크는 당연한 거고요.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런 친환경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가가 낮으면 분명히 그쪽에 메리트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국의 뭐 컨테이너나 벌크선 쪽에 이제 좀 작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많이 뺏겼죠. 그런데 고부가치 산업인 친환경 선박, LNG 쪽, 뭐 FLNG, 뭐 암모니아선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강세라는 거는 우리 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주장부가 벌써 빅3 조선사만 2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결과에 앞으로 지금도 계속 수주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마스가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니까 조금 전에도 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도 하나오션 그 자회사 5개 제재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그러지 마라라고 미국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별로 상관없다라고 제가 당일날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회사지 중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오션의 중국자 회사면 타격이 크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나 이런 우리나라 이 빅3 조선사들이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저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형식의 이제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MRO 같은 경우도 개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미국 안에서만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거 법도 바꿔가지고 특수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외 MRO도 가능하게끔 정책을 지금 변경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살리고 싶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그냥 일반 용접하시는 분들도 수년간의 이 기술력이 받침이 돼야 기술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수중 용접이나 이런 쪽 같은 특수 용접, 이 조선 같은 경우는요 1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도 과거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이 한 10년 좀 넘어가니까 기술자들이 좀씩 이제 생겨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력을 다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부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 맡길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미국에 다 가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박수를 치면서 우리나라를 반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트럼프 당선됐을 때 전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 조선 따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조방원에서 조선이 왜 맨 앞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제가 6월 달부터 해서 반도체로 수급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다시 반도체에서 조방원 쪽으로 원전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조방원 지주사 쪽으로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말씀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뜨거운데 이제 조선방산 이쪽으로 다시 또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조선주 하나씩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고 또 오늘도 올라가는 게 많은데 일단은 대형주 중에 볼게요.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 뭘로 선정하셨어요? 기본을 보고 기본에 충실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로 없는 시즌 1,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딱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말로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오션이에요. 네. 그때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려 벌써 272% 올랐습니다. 제가 100%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100%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에 숫자가 2, 3으로 바뀔 겁니다까지 말씀드렸죠. 이미 2까지 바뀌었고 300%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오션 그냥 쭉 믿고 가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에서도 견제할 정도로 하나그룹이 지금 워낙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을 지금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지금 하나그룹이 지금 우뚝 솟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뿐만 아니라 이 MRO 산업이나 이런 쪽은 방산 부분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잘합니까?
바로 하나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그룹에서 유일하게 부족했던 게 해군 쪽, 이 해상 인력 쪽이었는데 하나오션을 인수하고 하나엔진을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케어를 하면서 이제 육해공으로 넘나드는 이제 종합기업이 됐다. 거기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넘나드는 종합기업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상 쪽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5일 날 WTI 기준으로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57달러 구간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의 뭐 셰일오일 뭐 수출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맞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LNG 수주 기대감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그런데 또 뭐 젤렌스키 대통령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종식이 되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다 발주를 넣어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국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좀 뼈아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권한 놓고 나서 나왔었죠. 다시 산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재건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뭐 지금 알래스카 뭐 지금 얘기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간다라고 하는데 그쪽 빙하를 뚫고 가는 쇄빙선이나 이런 쪽에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도 원래 구대우조선행 현재 하나오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뭐 지금도 저는 제일 믿음직스러운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 든든하게 일단 하나오션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조선주 중에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2루타 종목 물러볼까요? 네, 조금 더 빠른 종목 빠르는 좀 많이 빨랐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HJ중공업입니다. 아, 예, HJ중공업. 네, HJ중공업이 뭐 같이 흐름 타고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갈 그러니까요. 거냐라고는 거는 저는 이건 수급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처럼 움직여요, HJ중공업이. 맞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빅3에 이은 과거 뭐 한진중공업 시절부터 역량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제가 뭐 한 15년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지금 뭐 H라인 해운이고 뭐 지금 오세안이하고 최근에까지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빅3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을 네. 준비한다.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 체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동안 뭐 1,200척 이상 이제 함정을 건조하고 뭐 이제 정비해본 이런 경력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사단이 나왔다 갔죠. 실사단이 왔다 가서 11월 정도에는 이제 체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해요. 잘 되든 안 되든 11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럼 한 달 남은 겁니다. 지금 정도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뉴스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뭐 빠르게 정고점 간다라고 하면 정고점 돌파 여부 보면서 이제 정리하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기업이고 사실 이게 중공업 쪽, 이 선박 쪽하고 건설 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요. 6개월 동안 하자가 많아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받은 최다 건수의 건설사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는 하되 트레이딩하기에는 지금 수급 들어온 게 다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루타 빠른 종목으로 HJ중공업. HJ중공업은 요 미국에서 이제 MRO 사업을 뭔가 같이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수익 실현하는 네, 그런 전략으로 맞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2루타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호타준족 빠르고 또 수익도 좀 더 멀리 높게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3루타. 3루타 종목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피팅 업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았는데 조금 많이 올라서 고민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여력은 있는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본행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뭐 작년부터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1 TV를 통해서도 뭐 수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NG 같은 경우는 에카로 이렇게 가져가려면은 본행제가 필수란 말이에요.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가스라는 게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보유한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미, EU 등등 글로벌 프로젝트는 확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전쟁이 끝난 거기도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조선업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보냉을 할 수 있는 이 업체들은 꾸준하게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루타는 본행제 쪽에 동성 화인택을 주셨어요. 본행제 쪽에 아직 잘 안 갔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래도 더 갈 길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3루타에 합당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말로 없는 종목 저희가 어제부터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동안 알려주셨던 말로 없는 종목들 지금 상승률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위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네. 뭐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약간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네. 순위들이 약간 바뀌었는데 한화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순위권으로. 이제 다행히 또 한 자릿수 수익률 종목은 없어졌는데요. 네, 시장이 저는 뭐 당분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지수 올라간다고 여러분 종목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히려 횡보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다른 순환매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 좀 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쉬면은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벌써 1000% 넘었습니다. 시즌 1에 12월 5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1025% 가고 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밴드 교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이제 차익 실현 슬슬 하시면 어떻겠느냐. 10배 올랐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내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도 제가 뭐 끝나고 이제 교육해드릴 때도 분명히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은 내려놓으시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도 앞으로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대 나오고 반도체 IP 쪽에 뭐 이제 설계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여전히 좋고 한화는 뭐 오늘도 말씀드린 게 하나그룹주 아니겠습니까? 방산도 그렇고 하나그룹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계열사가 좋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고 네. 롯데관광개발 뭐 계속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꾸준한 추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위는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말로 없는 종목들은 수익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봐야죠. 조선주 중에 이재선 파트너님이 제일 궁금해하신 종목은 뭘까요? 자, 이 종목은 정말로 안 간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뭘까요? 때는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그동안 저도 그러게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동성화인텍 이 정도는 3루타 오르는 동성화인텍 정도면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종목에 그러니까요. 비하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른 거는 이거는 다른 섹터들 오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송강밴드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사실 조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기저효과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뭐 마이너스 47% 뭐 다운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러면 올해 전체 실적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전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4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면은 아마 내년 초에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네요라고 나올 겁니다. 2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4분기 실적까지는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뭐 중동까지도 그리고 해외 플랜트 쪽까지도 이런 피팅 쪽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밸브, 이음새 이런 쪽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쪽 같은 경우는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잠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강밴드 같은 경우가 들어가고 원전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꼭 조선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재다능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 싶은 성강밴드.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아직도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하게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순환매 종목 그리고 이제 덜 오른 이제 조선 원전 섹터 본다라고 하면은 성강밴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은 간단히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뭐 32,000원 아래는 제가 볼 때는 무혈입성 구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지금 38,000원 갔다가 열심히 잘 씌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봄 정도에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렇게 초봄에 우리 굉장히 뜨거웠던 봄 있죠? 그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 한번 간 다음에 횡보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거의 이제 5개월 정도를 횡보한 겁니다. 이제 슬슬
겨울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움직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신 다음에 매도 버튼 꽉 이음새로 잠가 놓으시고 들고 가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정고점인 38,000원 여러분들 설정하시고 2차 목표치는 45,000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목표치 도달하면 제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AS 해드리는 거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강조해주 하나도 안 올랐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뭐 차트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앞으로의 추이 성광밴드 어느 정도까지 힘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없는 종목까지 봤고 오늘도 이대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시죠? 3시에 네. 좀 이따. 네, 보시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얼른 뛰어야 될 것 바로 같은데 가야겠네요. 오늘도 유튜브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오시면은 지금 우리 이 방송 옆에 제 얼굴이 떡하니 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인사하시고 그리고 물 한 모금 하시면 제가 딱 앉아가지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서 하루 시장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셔야 되고 네. 둘 다 보시면 된다라고 네. 얘기해 주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 앤 OFF. 오늘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인간 통제의 스위치는 OFF.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경제를 설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인간보다 먼저 그리고 인간 없이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판단을 대신하고 자본은 인간의 속도를 앞지르며 데이터는 우리의 선택을 예측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기술과 자본이 만든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본질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반전. 자본은 인간이 설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은 인간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초단타 알고리즘은 1초에 수천 번의 결정을 내리고 AI는 인간보다 먼저 시장을 읽죠. 우리가 돈을 움직인다고 믿지만 이젠 돈이 인간을 움직이는 시대. 시장은 감정보다 데이터에 반응하고 논리보다 속도가 우선이 됐습니다. 자본은 이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체적인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도움에서 지배로. 기술은 원래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설계합니다. 플랫폼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AI는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며 데이터는 우리의 욕망을 예측하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조차 이미 설계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패턴을 길들이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편리함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통제의 주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시장화. 돈과 기술이 결합하자 감정도 시장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조회수, 피드백. 모두가 감정의 숫자화이자 소비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느낌은 사라지고 반응이 감정의 가치가 된 시대. 이제 감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측정되고 관리되는 자원이 됐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마지막 자율 영역이었지만 이젠 그것마저 경제의 알고리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과 자본의 시스템은 효율과 확장 속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믿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바이오스테롤이 이 알테오제넨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진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네, 맞습니다. 제형으로 받고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런 네, 바이오 기술이 있는데 네네. 최근 또 추가 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이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알테오제는 피하 주사 제형을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해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머크 MSD가 이제 FDA로부터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제품을 품목 허가 받으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이제 2건의 기술료, 이제 마일스톤이라고도 하는데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료는 4달 중 이제 유럽에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품, 키트루다 큐렉스의 허가에 따른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안으로 인도 제약 바이오 기업인 이제 인타스가 개발 중인 이제 또 SC제형 제품 품목 허가가 예상되면서 기술료를 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른 기술료, 마일스톤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계약 안에 이제 기술료, 마일스톤이 구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네. 단계별로 이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이제 또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지난달 20일에 미국 FDA가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이제 알테오제는 이달 1일 머크로부터 약 350억 원의 기술료 마일스톤을 수령했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이제 미국 FDA 허가에 따라서 유럽의약품청 EMA의 승인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크는 이제 현재 EMA에도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 품목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의 최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유럽의약품청 EMA 산하의 인체용 의약품위원회가 키트루다 큐렉스에 대해서 승인 권고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허가받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아일럭스 B의 경우 7월 달에 이제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하고 2개월 뒤에 이제 정식 허가를 획득했던 만큼 이번 이제 큐렉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허가 긍정 의견을 받은 만큼 11월 달에는 유럽 허가가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의약품청에서 허가를 했을 때 알테오젠이 획득할 수 있는 기술료는 과연 얼마일 것인지 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공식적으로나 뭐 구체적으로 네. 공개된 데는 없지만 이제 추정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FDA 허가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억 원 가량의 이제 기술료 마일스톤을 확보했는데 EMA 허가 받았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알테오젠이 올해 머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료는 700억 원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키트루아 SC를 통해서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술 수출료는 한 700억 원 가량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인도 제약사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 기술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지 사이즈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 제약사 이제 인타스로부터도 기술료 확보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2021년 1월달에 알테오젠은 인타스와 이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적용한 SC 제형 제품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타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해서 총 2개의 품목을 SC 제형으로 개발 중인데요. 이 중 한 가지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허가가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인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SC 제형으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료 확보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제약사 이름이 인타스이고 여기와 이제 기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즈는 머크사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예. 머크의 키트루다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1위 의약품인 만큼 굉장히 규모가 컸지만 뭐 이것도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자면은 인타스와 이제 알테오젠이 맺었던 총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1,650억 원, 1억 1,500
5,7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단순 계산 시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당 약 5,750만 달러, 한 820원 가량의 기술료가 책정돼 있고요. 이번 품목 허가 시에는 100억 원 안팎의 기술료를 수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제 인타스와의 계약이 이제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하는 계약인 만큼 이번에 1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품목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품목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기술료는 들어오는 거고 이제 더 좋은 건 판매를 했으니 로열티도 들어오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출이라는 네네. 계약은 이제 계약금과 뭐 마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일스톤은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단계를 충족하게 되면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로열티라는 것은 판매에 따른 로열티이기 때문에 또 판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기술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과 1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별개로 이제는 로열티를 통한 슬쩍 상승도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금액 규모는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판매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따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매 로열티는 말 그대로 판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로열티를 가져온다라는 정도는 이제 상호 간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기술료와 달리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기자님께서 키트루다 SC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키트루다 큐렉스 제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큐렉스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로열티 그것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제 예. 키트루다 SC가 이제 제형에 대한 부분이고 예. 큐렉스가 제품명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이제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를 확보하게 됩니다. 알테오젠이 로열티 비율은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약 4에서 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머크는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이제 큐렉스라는 제품이 2028년에 전체 키트루다 매출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V 제형을 한 60%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34년에는 이 정맥주사 IV 병용 시장까지 포함해서 80%가 키트루다 큐렉스,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2030년에 키트루다의 연 매출을 최대 422억 7천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요. 6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제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키트루다 SC를 통한 로열티 규모만 연간 1조 원,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2조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도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이제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의 누적 매출 요건 달성, 이외에 다른 요건들을 또 달성하는 경우에 남은 마일스톤 1조 4천억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키트루다 SC는 제형이고 그 뒤에 붙는 큐렉스는 제품 이름이다라고 하셨고 앞서서 인도제약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타스 그 계약을 통해서 로열티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인타스와 계약을 맺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판매 로열티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 2자릿수의 %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이제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기술료를 더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고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올해 안으로 추가 기술료 확보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 예정돼 있고 품목 허가와 관련된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더 큰 규모의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최근 또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내세운 데가 또 곧잘 있던데 예,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이오 스토리 들어가 볼 텐데 휴비츠입니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들었는데 포트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이제 휴비츠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은 덴티스트리 사업 부문이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인데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덴티스트리 사업부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회사 오스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100% 자회사인데 이를 통해서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진입합니다. 역시 이제 내년 매출 100억 원 가량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입 브랜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스비스의 이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장도 연착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떤 영업을 했던 기업이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던 기업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안경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눈 예. 검사하고 뭐
안경 도수를 검사하고 그런 제품들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사실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예. 곳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안경 원형 검안기기, 그다음 렌즈 가공기 등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예. 2022년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서 2023년에는 매출 1,177억 원, 2024년 작년에는 이제 1,179억 원으로 성장이 다소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정체된 실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 확대에 나섰고 본격적인 매출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기존의 광학 의료기기 기업이었는데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으로 변모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또 핵심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덴티스트리 제품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4분기에 구강 스캐너 LS100을 중심으로 덴티스트리 관련 장비를 본격 판매하게 됩니다. 이 구강 스캐너라는 건 어떤 제품이냐면 입안의 치아와 잇몸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서 3D 3차원 디지털 모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빠르고 이제 위생적으로 본을 떠서 보철, 교정, 임플란트 설계와 제작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강 스캔을 통해 확보한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분석 데이터는 이제 크라운, 브릿지, 인레이, 임플란트 보철 등 설계 소프트웨어와 밀링 머신 그리고 3D 프린터 등 가공 장비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구강 스캐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본이자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아, 기본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구강 스캐너. 여기에 최대 강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경쟁력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휴비츠 구강 스캐너 LS100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이 최대 15×18mm로 글로벌 최대 수준입니다. 가장 넓어요? 네, 글로벌 최대 수준이고요. 이는 구강 스캐너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인 메디트의 기존 주력 제품인 i700의 13×14mm보다 더 광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이제 메디트가 출시한 신제품 i900과 같은 수준의 시야각입니다.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스캔 대상과 대상의 재질과 표면 상태 그리고 시야각에 따라서 스캔 정확도가 확 달라지는데요. 시야각이 좁으면 아무래도 넓은 부위의 고정성 보철물 케이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스캔의 이미지 재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각이 넓다는 것은 우수한 스캔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넓다라는 것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 강점을 보인다는 거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최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 제품들과는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장점도 있나요? 네, 앞서 어떻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본이 이제 구강 스캐너고 이어서 밀링 머신, 3D 프린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강 스캐너 이후 솔루션 라인업이 이미 구성돼 있다는 것도 휴비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비츠는 이제 지난해 치과용 밀링 머신 릴리비스 밀을 출시했고 2023년에는 3D 프린터 릴리비스 프린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 스캔을 통해 확보한 이미지를 인공 치아와 같은 보철물 이제 가공 제약에 사용이 가능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제작하는 불편함이 없이 자체적으로 치과 내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구강 스캐너, 밀링 머신, 3D 프린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보유한 것은 휴비츠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트의 구강 스캐너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이제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휴비츠의 구강 스캐너 가격은 이보다 더 낮고 특히 이제 밀링 머신 또는 3D 프린터와 패키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가격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으로서 확고하게 되려면 사업 매출이 또 잘 나야 됩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네, 휴비츠는 이제 구강 스캐너, 밀링 머신, 3D 프린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판매 같은 것도 고려 중인데요. 글로벌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알린다는 계획이고 치과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내년에 이제 덴티스트리 분야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내년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휴비츠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자회사가 임플란트 기업도 하나 봐요. 그런 사업도 네. 예,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예. 휴비츠의 자회사인 오스비스 앞서 예. 말씀드렸는데 최근 임플란트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역시 4분기부터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오스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서 이제 세계 최대 덴탈 시장인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감독관리국 인증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엄청난 인구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최근 몇 년간 이제 자료를 봐도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은 2024년 임플란트 시술 수량이 630만 개에 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이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의 집중 구매 정책과 이제 임플란트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요를 확대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장 기반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성장률 같은 경우는 29%에 달하는 만큼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따지는 이유가 있는데 중국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되고 있는지도 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 임플란트 시장의 경우에는 수입 브랜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스비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 임플란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립병원과 체인 구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오스비스가 타깃으로 하는 민간 병원 및 개인 구강 클리닉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휴비츠 측은 오스비스 임플란트 제품 중에서 중국 판매는 현지 유통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오스비스가 올해 중국 임플란트 시장 진출을 통해서 5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매출을 100억까지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중국 임플란트 시장과 함께 오스비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이오 스토리, 알테오젠과 휴비츠 두 기업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김진수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기업 엔비디아가 삼성과 손잡았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삼성과 함께 맞춤형 BX86 CPU와 특수 XPU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인텔과의 파트너십에 이은 후속 행보다. 앞서 인텔이 X86 CPU를 엔비디아 플랫폼과 직접 연결하도록 기술을 제공했다면 이제 삼성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지원하는 파운드리 역량으로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 생태계 확장을 뒷받침한다. 삼성은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덕분에 엔비디아는 개발 효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엔비디아는 구글, 오픈 AI, AWS 등 경쟁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결국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삼성에게도 이번 협력은 의미가 크다. 대형 고객사 확보로 파운드리 사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칩 설계에서 생태계 확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삼성의 동맹은 AI 하드웨어 판도를 바꿀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또 장중에 사상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장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시장이 밀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반도체 탑2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B2C 중심에서 B2B로 넘어가고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량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B2B 시장에서 수요는 상방이 좀 없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방의 수요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공급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에 가파른 증익 구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 PBR이 대략 3배가 넘어서는 가격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현재 2.3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BM 시장에서 선두에 있는 하이닉스가 내년도 폭발적인 중익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탑2가 조금 이제 후반부로 밀려가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에이펙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관세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업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에이펙에서 미국 군안 관련된 이야기,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군함하면 일단 현대중공업이 현재 도크를 군함 전용 도크를 한 6개 정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 가시성이 이제 주가에 녹아 들어갔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군안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좀 비트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조금 일회성 이익이 붙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하지만 4분기에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권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미국향으로 장약 공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일단은 연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양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탑2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들의 흐름이 양호한 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엔 조방원이 오늘 시장 지탱해줬는데 반도체가 쉬어가더라도 또 이런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참 볼거리가 우선은 조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가 3,900포인트를 오늘 찍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10만 원을 찍을까. 아쉽게 딱 한 틱 차이로 찍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돌파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모두 다 살펴보았을 때 우선은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10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50만 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눌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하게 3,900포인트 내외에서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가까지 시장에 잘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일정 부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시점이 있고요. 장중에 나오는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거래일 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나오는 조정은 큰 틀에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매우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최근에 두 번이나 거의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점,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정말 잘 갑니다. 그런데 기타 반도체 쪽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몇몇 섹터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의 그 중심에 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원전도 강했습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이 큰 틀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섹터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가는 것은 지금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까지가 아니고요. 저는 이르면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자체를 4,000에 놓지 말고 올 연말까지 4,500까지 딱 보십시오. 참고로 11월이라고 하는 달은 역사적으로 미증시가 가장 강했던 시기입니다. 11월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도 저는 그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고 섹터는 반도체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짝 장중에 조정을 좀 받은 것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3,893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3,820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0.4% 내린 87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 매수세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 매수세가 2천억 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덜어내면서 나홀로 팔자세입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우이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매수세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이렇게 21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있었는데 개인의 팔자세가 나오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는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52주 신고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음봉의 흐름으로 마감된 흐름들이 좀 눈에 띄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가면서 장중에 이제 10만 원 선 터치도 노려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한 0.6%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마감된 흐름들 나타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50만 닉스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는 한 1.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섹터에서는 여전히 좀 그 힘이 좀 느껴졌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2.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LIG 넥스원, 애플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찍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마감된 흐름들 나타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상승 마감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감된 흐름들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는데 오늘 종가도 한 4.9%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오션도 6% 상승하면서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 실적이 순환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두 자릿수 이익 성장률 이런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기술 수출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한 5.8% 하락을 했고 삼청당 제약은 3%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2% 올라서 마감이 됐고 셀트리온 긍정적인 실적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와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살짝 떨어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4% 가까운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테크윙, TCK 같은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주가 상향 흐름들이 있었고 가파른 상승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마감이 됐죠. 하지만 유진테크는 1%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는 점입니다.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업종과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정확한 종가 그리고 시황의 흐름 신민영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는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3,823.84포인트의 종가를 만들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3%대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872.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장중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크게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에 상승폭 좀 내어주는 모습, 장중에 3,816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오후장에서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867.62포인트까지 저점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시장 지탱해주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감지가 됐고요. 반면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2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은 어디로 향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잠깐 외국인의 순매도세 집계되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집계되면서 삼성전자 오늘 장중 고점 99,900원까지 찍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로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지고 있고요. 조선 업종의 강세를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주가 흐름 돋보였는데 이제 자동차 관세 리스크 해소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9일 후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화재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심택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올라왔고요. 알테오젠, JYP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골고루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심택 종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심택도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2%대 강세로 결국 마무리 지었고 51,1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심택의 경우에는 CXL, 소캠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분야의 확대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역시나 삼성전자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전력 뒤따릅니다. 기아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돋보입니다. 넥스틴과 TLB, 유진테크, 고영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펩트론이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오늘 장중에 50만 원 선 넘어서면서 50만 닉스 기도 했는데 50만 2천 원까지 고점을 높였죠.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47만 9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로 또 달성을 하면서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컨센서스 1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리포트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시장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지혜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섹터, 원전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 마감, 요거를 딱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기자재 상승 오늘도 날았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테마 이런 쪽으로도 함께 엮여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코앞입니다. K조선에 대한 기술력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무대에서 협상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받으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선박, 수화, 고부가 가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훈풍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LNG 어떻게 보면은 고부가 가치 선박 이런 부분을 많이 수주하면서 그게 실제 데이터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이런 흐름들로 긍정적인 실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중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대표적인 조선주 중에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조선주, 조선 기자재는 강하다.
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원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맥락에서 에이펙 관련해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 정도 대미 투자를 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도 관련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문구가 하나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허용 방안에 대한 문구가 담길 가능성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의 기대감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8년 만에 한국전력이 52주 최고가 가면서 주가상으로 최고치를 썼습니다. 한국전력까지 대표적인 원전주 상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기술, 한전 KPS, 한국전력 이런 대표 원전주들이 잘 갈 수 있을지 목표주가 상향 소식까지 파이널샷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카카오그룹주.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뛰는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가 1심 무죄, SM 시세 조정 혐의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SM 주가 조작 리스크를 덜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열사들이 동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김범수 창업자가 전했고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그룹주 그동안의 리스크를 털고 잘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양봉으로 마감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갈지 이제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받아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탑2가 기술적인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별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은 조정을 받았던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반영해 왔고요. 근데 4분기에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지만 유럽항 수출 같은 경우에는 부진 속에서도 일단은 수출 부분에 40% 이상 증가하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관세 우려가 3분기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일단 미국향 수출이 17%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업체의 미국향 수출은 30%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관세 제재로 인한 반사수혜를 국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받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치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분기가 살짝 슬로우한 실적이 보여지겠지만 4분기로 갈수록 4분기는 또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APR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영업이익 상단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 950억까지 일단은 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유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비트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좀 핫했던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센이 계속 내려앉으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240억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일단 4분기에 달바글로벌이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해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을 잘 활용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이 둘이 지금 시장을 전부 다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주가 흐름이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오늘 장중 나온 이 조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크게 이탈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콜이 되든 풋이 되든 외국인들은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 특정 방향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도 이제 누구로 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나타났던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을 내일 하루 만에 오히려 만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도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네. 조선과 원전이 지금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였던 조선 섹터의 이러한 랠리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원전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매우 좋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반도체 투탑에 대한 이야기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이야기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내일장 공략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의 사업부는 일단 AI를 활용한 부정맥을 좀 진단하는 솔루션 하나, 그리고 입원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이제 싱크라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사업부는 싱크인데 일단 분기별로 이익 상단치를 계속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깔린 병상수가 대략 한 6,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37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로 갈수록 일단 4분기에 추정되는 병상수는 대략 10,000개 병상 이상 일단은 설치가 될 것 같고요. 이익단으로 온기로 25년 온기로 따지자면 영업이익이 대략 100억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업체들이 사실은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 대부분인데 의료 AI 업체 중에서도 실적을 좀 동반할 수 있는 업체이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내년도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싱크가 예상되는 병상수가 대략 한 3만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안하면 내년에는 네 자릿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현재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 시어스 테크놀로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힌트를 주시겠어요? 한전기술인데요. 오늘 시세가 조금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원전 쪽에 지금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2기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략 1조 원대 중후반에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아랍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서도 신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2030년까지 우선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략 10기 수준의 원전을 신규로 짓는 겁니다. 2030년까지 신규로 모두 짓는 것이 아니고 추진되는 거 그리고 삽을 이제 뜨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우리나라가 하나의 팀 코리아의 이름으로 여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 쪽이 생각보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0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실적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대략 10만 5천 원 정도가 있는데요. 매수를 하는 것은 크게 가격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목표 가격은 52주 신고가입니다.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안에서 한전기술에 대한 의견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당분간은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 기대감 반영 구간 차장님께서는요? 예, 4,000포인트 기대
내일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곧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